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연구협강한 활동력에 있어서 누구를 타협 추종을 불허하는 도태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진영은 법적 관점과 법의식에 기반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요즘 가장 문제되고 있는 김정은 입국과 둘러싼 문제를 중심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크게 세 부분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적 법치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는 김정은은 반인도 범죄자다. 반인도 범죄라는 키워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법치의 소생 희망은 보통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문명과 또 오늘 주제 자유가 많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러한 문명적 원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치이고, 또 자유를 지켜주는 가장 보호가 되는 틀이 또 법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법치가 굉장히 좋은 말인 것을 저쪽 편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헌법과 법치라는 틀 속에 있다, 그 틀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포장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촛불도 헌법을 들먹이고 또 법치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라고 심지어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 봐야 할 것이 바로 형식적 법치와 실질적 법치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난 2년 전 사태를 볼 때 언론 기사를 가지고 그걸 증거 삼아서 급속히 탄핵소추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실질적 법치의 관점이라면은 도저히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겠죠. 그냥 껍데기만 법치 외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시한을 정해둔 듯이 졸속적으로 탄핵 심판으로 8대0 판결을 내어버렸습니다. 이 또한 실질적인 법치가 충실한 사실 심리와 법리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핵 심판을 했다라는 외양을 갖추는 데 급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해서 여론몰이를 해도 안 되면 구속할 때까지 거듭거듭 영장 청구를 합니다. 이 또한 적법 절차적인 영장주의와는 거리가 먼 운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최근에 있었던 태블릿 PC 문제를 둘러싼 변희재 씨 재판에서 거대 언론사인 JTBC가 고소인이 되어서 언론 기자 3명뿐인 소형 언론사인 미디어워치 전원을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2년, 그 다음 대표는 1년, 선임 기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마지막 막내 기자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영세한 언론사 거의 전원을 문 닫으라는 듯이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유력한 가장 문제가 되는 태블릿 PC에 대한 카톡 내용을 보면 실소유자, 실사용자를 밝히기 쉬우니까 삭제된 흔적이 뚜렷하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카톡 내용을 복원해달라는 감정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 만료 기간 며칠 전에 결국 쫓기는 듯이 선고해버린 것입니다. 실형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외양을 갖추는 재판 모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치의 원리를 어기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형식적 절차뿐만이 아니라 내용적 정당성을 갖춘 법의 이념을 따르는 실질적 법치를 주장하고, 모든 면에서 실질적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문정부를 공격하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현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정은 입국 경우만 보더라도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반대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될 것은 법적 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은은 우리 국내 법상, 헌법 질서와 국내 제정된 실정법상 중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자이기 때문에
체포 처벌 대상인 자가 어떻게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냐. 그러면은 법질서 자체가 파괴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자료집 54페이지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이 자료집 54페이지는 2007년도에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등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국제형사범죄법이라고 하는 우리 엄연한 실정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해입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말기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사위에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하면서 2차례의 토론을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속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중간쯤 조순영 의원 하면서 보시면은 줄친 부분에 우리 대한민국 이외에 북한이라든가 어느 국가에서 이러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물증이라든가 증거가 확보되고 그러면 이것을 기소하고 처벌하려면 어떤 절차로 들어갑니까? 하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법무부 장관 김성호 장관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가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제형사범죄법은 특이하게도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국내에 입국하는 즉시 국내 관할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으로선 예외적인데 왜냐하면 너무나 반인류적인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을 준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두 가지의 대표적인 범죄자인데요. 자료집 5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지금 국제형사범죄법 10조 사람에 관한 전쟁 범죄에서 1항에 보면은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 이게 최근에 보면은 미군 문서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평양으로 끌고 가다가 거기서 구덩이에 2,000명 학살한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런 1항을 김일성 때부터 위반했죠. 그러면 김일성 위반한 것이 김정은에 어떻게 연결되냐? 북한은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그것이 결의됐다고 COI 보고서도 이야기하고 자기들 원칙이 유일사상 체계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종전선언 주체가 자기라는 것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윗줄 보시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보호되는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데 국군 포로 납북자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결국 마음대로 이주시키고 현재까지도 감금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생사 확인도 해주지 않고 감금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현행범이면서 계속범의 형태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 가지 반인도 범죄가 나열되어 있고 그 중에 고문이라든지 식량 통제라든지 종교적 사유의양 박해 이 부분에 대한 상론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년간 법치 파괴 속에서 사법부의 독립까지 심하게 흔들리는 지금 과연 법치가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제도법만 보면 그 희망을 잘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현역 중추적인 위치에 80년대 강하게 그러한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굉장히 난국이 있는데 대신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 그들은 일단 개헌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과 법률이 길러낸 70년 체제가 길러낸 보통 국민들의 법의식과 양심, 저항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 보통 국민의 점점 더 깨어나고 조직화되는 법의식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의 실질적 법치를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